서울 강남입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거리에는 고급 자동차들이 지나갑니다. 이곳에서 김현우는 태어났습니다. 1980년대 그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지요. 넓은 아파트, 개인 과외 선생님, 해외여행. 어린 현우에게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의사 될 거예요. 아버지는 웃으며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꿈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현우가 17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체가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사라졌고 학원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혼자 짊어지게 두지 않겠다고. 18살, 현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달, 편의점 야간 근무, 주말 공사장 막노동.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잠은 하루 4~5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걱정돼. 괜찮아요. 엄마, 전 이제 어른이에요.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 시절, 현우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의사라는 꿈은 이제 불가능한가?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젊은 친구가 고생이 많네요. 괜찮습니다. 전 배우는 게 많아서요. 남자는 잠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운다 좋은 자세네요. 이 시간에도 배울 게 있나요? 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나레이션. 남자는 명함을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였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당신 같은 젊은이는 드물어요. 나레이션. 그날 이후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니까요. 현우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업에 관한 책들을 빌렸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 손님이 없을 때 책을 읽었습니다. 한 줄, 한 페이지씩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현우는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 편의점에서 명함을 주셨던 분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현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우는 그 빛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저 안에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지만 눈물도 있습니다.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김현우, 20살. 그는 이제 새로운 세계로 걸어 들어갑니다. 부동산과 호텔업이라는 낯선 세계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실패의 쓴맛과 성공의 무게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위기 속에서 배우는 법을. 현우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1살, 가장 어린 직원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단순했습니다. 서류 정리, 심부름, 현장 정리. 하지만 현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서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이 계약서는 왜 이렇게 작성하나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쓸데없이 질문 많네. 선배들은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부동산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경매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첫 프로젝트 기회를 얻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매입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3억 원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견우 씨, 이번 건 자네에게 맡기겠네. 실수하지 말게. 현우는 밤낮 없이 조사했습니다. 건물 상태, 주변 시세, 개발 계획,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물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누수, 균열, 불법 증축, 수리 비용만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뭔가? 조사를 제대로 한 건가?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손실을 입었고 현우는 보너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한강 둔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어떻게 더 철저히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다시 처음부터 점검했습니다. 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이 일부러 숨긴 하자였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현우는 배웠습니다. 신뢰는 중요하지만 검증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1년 후 현우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독립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고 1인 부동산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자본금은 2천만 원, 2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첫 고객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계약은 없었습니다. 사무실 월세는 밀렸고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현우야, 그냥 다시 회사 들어가는 게 어떠니?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엄마, 곧 기회가 올 거예요.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명함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중년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호텔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나? 현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호텔,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는 밤낮 없이 조사했습니다. 호텔 운영, 수익 구조, 시장 분석. 2주 만에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고객은 만족했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수수료 500만 원. 현우의 첫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경쟁사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 놈이 감히 우리 고객을 뺏어 조용히 접어. 안 그러면 협박이었습니다. 현우는 떨렸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일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경쟁사 대표는 비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날 이후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의 고객들에게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계약하면 손해본다. 새로 잡힌 계약들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우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월세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싸워봤자 이길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첫 고객이었습니다. 견우 씨, 소문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싶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누군가는 알아준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난관은 더 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책상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멀리, 더 크게 보면서. 경쟁사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우의 고객들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우 씨, 미안해요. 우리 가족 안전이 먼저라서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하나둘 고객이 떠나갔습니다. 3개월간 쌓아온 계약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실 월세는 석 달째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까지 밀린 월세 안 내시면 계약 해지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47만 원. 이번 달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 다시 취직하면 되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잖아. 너까지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어. 아버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셨잖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오래. 다음 날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경쟁사 대표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왔구만. 항복하러 왔나?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시장은 충분히 큽니다. 함께 일할 수는 없습니까? 함께. 웃기는 소리 안 해. 이 바닥은 양육강식이야. 내가 사라져야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현우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사무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월세도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사 목소리. 김현우 씨 맞으시죠?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현우는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협박일까? 소문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신다고.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십니까? 다음 날 현우는 명동의 한 찻집에서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젊은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우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쟁사의 방해, 밀린 월세, 떠나간 고객들. 박철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경쟁자가 내 사업을 망치려 했죠.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박철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일을 정직하게 했을 뿐입니다.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박철수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가 호텔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필요한데 관심 있으십니까? 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은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당신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들이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이다. 박철수와의 만남은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호텔 프로젝트는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큰 규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박철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지난 3년간 공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멈췄습니다.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경쟁사 대표는 여전히 방해할 것입니다.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우에게는 있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인간관계, 신뢰, 장기적 관점. 현우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업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남자. 박철수와의 호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바다가 보이는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현우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현장 인부들과 막걸리를 나누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호텔이 완공되었습니다. 오픈 첫날,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전통차를 대접했습니다. 호텔은 입소문을 탔고 예약은 석 달치가 꽉 찼습니다. 현우는 수익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6개의 호텔과 10개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떠났던 고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우 씨, 이번 프로젝트에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현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쟁사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그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사무실로 그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녹차를 마셨습니다. 고객을 속이지 마세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가 중요합니다. 경쟁사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강이 보이는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이 그가 꿈꾸던 성공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려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무료 강연을 열었습니다. 저도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35살, 현우는 자신의 호텔과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수익은 500억 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배운 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제 다음 일입니다. 현우는 홍대 골목에 작은 한옥 카페를 열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내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의 박철수가 되겠습니다. 현우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고 성공을 얻었고 이제는 나눌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현우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땀을 흘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책을 읽었습니다. 경영, 철학, 역사. 배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전에는 청년 창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언을 나눴습니다. 대표님, 실패가 두렵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성장의 발판이죠. 저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사회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착하네. 큰 복 받을 거야. 제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우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댁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지 않니? 아니에요. 전 지금 하는 일이 즐거워요. 아버지는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둑을 두었습니다. 흑과 백, 공격과 수비. 인생과 닮았습니다. 주말에는 박철수 선배를 만났습니다. 북한산 등산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현우 씨, 후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눔입니다. 박철수는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제 선배네요. 현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적었습니다. 오늘 누구를 도왔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도착점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하는 일을 즐기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경험을 쌓는 것. 현우는 여전히 꿈을 꿨습니다. 더 많은 청년을 돕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우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대표님, 첫 매출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한 결과예요. 전화를 끊고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실패와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 김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기회이고 매일 밤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는 오늘도 달립니다. 한강을 따라 새로운 하루를 향해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며 그렇게 그의 인생은 계속됩니다.